우리 어르신들 혹시 어제 먹다 남은 음식? 오늘도 그냥 데워 드시나요? 사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이 바로 이 음식 보관과 재가열 방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예민해지고 면역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별 생각 없이 먹었던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배탈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절대로 다시 데워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오히려 꼭 다시 데워 드셔야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봐요.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절대로 다시 데워 드시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밥입니다. 아니, 매일 먹는 밥을 다시 데워 먹지 말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밥은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고 남은 밥은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볶음밥으로 만들거나 물에 말아 먹거나 아니면 그냥 데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밥이 잘못 재가열될 경우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밥을 지어 상온에 두거나 냉장 보관 후 제대로 다시 데우지 않으면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라는 아주 흔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열에 강한 독소를 생성하는데 구샤인데 이 독소는 아무리 뜨겁게 다시 데워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시 데워 먹었는데도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르신들은 특히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세균에 더 취약합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심하면 탈수나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은 먹을 만큼만 소량씩 지어 바로 드시는 겁니다. 만약 밥이 남았다면 실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거나 한 번 먹을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한 밥은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충분히 데워 내부까지 뜨거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했던 밥은 되도록 재가열하지 않고 돈이물에 가로 볶음밥을 만들거나 물을 끓여 숭늉을 만드는 등 완전히 조리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밥으로 죽을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처럼 밥 보관과 재가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절대로 다시 데워 드시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닭고기입니다. 치킨이나 닭볶음탕처럼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다시 데워 먹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잘못된 방식으로 재가열하면 여러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히 닭고기에는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 같은 식중독균이 흔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근종과 이 균들은 제대로 조리되지 않았거나 조리 후 상온에 방치되었을 때 빠르게 증식합니다. 만약 닭고기를 충분히 뜨겁게 다시 데우지 않으면 이 균들이 살아남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를 다시 데울 때는 내부 온도가 최소 74도 이상이 되도록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으로 재가열할 때 집에 골고루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뜨거워 보여도 속은 미지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살아남은 균들이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 고기를 다시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고루 가열하거나 프라이팬에 데울 경우에도 중간중간 뒤집어가며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닭고기는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은 닭고기는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재가열 횟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 데운 닭고기는 다시 보관하지 말고 바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으로 인한 소화 불량이나 식중독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절대로 다시 데워 드시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네요. 바로 시금치를 포함한 푸른 잎채소입니다. 타피왕소 어르신들의 밥상에 시금치나 시래기 무침 혹은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이 빠지지 않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푸른 잎채소지만
이것 또한 제가열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푸르니 채소에는 건강에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질산염이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질산염 자체는 무해하지만 푸르니 채소를 조리 후 상온에 오래 두거나 제가열할 때 공기 중에 세균과 만나면 아질산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아질산염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심하면 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재가열했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장 기능이나 소화 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같은 질산염 함량이 높은 채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물 반찬은 되도록 한 번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바로 드시고 남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가열은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냉장 보관했던 나물을 드셔야 한다면 그런 탄 상태로 드시거나 아주 살짝만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우즈께서로 손을 지오 고그시 싱싱한 상태에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영양갑을 온전히 섭취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오히려 꼭 다시 데워 드셔야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데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음식들은 제대로 데우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꼭 다시 데워 드셔야 할 음식은 바로 감자 요리입니다. 감자는 탕이나 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볶아 먹어도 좋고 감자튀김이나 감자볶음처럼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식재료죠. 그런데 감자가 들어간 요리를 먹다가 남았을 때 그냥 실온에 두거나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가운 상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감자는 잘못 보관하거나 재가열하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위험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보툴리눔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 독소는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독소입니다. 특히 감자가 흙이 묻은 채로 보관되거나 저산소 환경에서 포장되어 보관될 때 이 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직접 감자 요리를 만들 때 감자의 흙을 깨끗이 제거하고 요리 후에는 최대한 빨리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했던 감자 요리를 다시 드실 때는 반드시 74도 이상으로 충분히 뜨겁게 데워서 드셔야 합니다. 이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가열 과정을 거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감자 속까지 완전히 뜨거워지도록 여러 번 돌리거나 냄비에 데울 때는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의 덩어리가 크거나 양념이 진한 요리는 속까지 열이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더욱 신경 써서 데워야 합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에너지원이 되지만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처럼 감자는 다시 데울 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꼭 다시 데워 드셔야 할 음식은 바로 육류를 이용한 탕, 찌개, 국입니다. 갈비탕, 설렁탕, 순대국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탕이나 찌개, 한국 요리들은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여러 번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런 육류 기반의 국물 요리들은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 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리 후 실온에 오래 방치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라는 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포자를 만들고 이 포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독소를 생성하여 복통, 문지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다행히 이 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다시 데울 때 충분히 뜨겁게 가열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류가 들어간 탕이나 찌개, 국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끓어오를 정도로 충분히 데워야 합니다. 단순히 미지근하게 데우는 것이 아니라 냄비 바닥까지 뜨거워지도록 골고루 저어가며 팔팔 끓여야 합니다. 뚝배기 같은 그릇은 열 보존율이 높아 겉은 뜨거워 보여도 속은 덜 데워질 수 있으니 더욱 신경 써서 충분히 끓여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데운 음식은 다시 냉장고에 넣지 말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먹을 만큼만 덜어서 데우고 남은 것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즐겨 드시는 탕과 찌개, 국 요리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올바른 재가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국물 요리는 충분히 뜨겁게 데워야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꼭 다시 데워 드셔야 할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버섯 요리입니다. 버섯은 향긋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건강 식재료죠. 버섯 볶음이나 버섯 전골, 버섯이 들어간 잡채 등 다양한 버섯 요리를 즐겨 드실 텐데요. 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높고 수분도 많아서 잘못 보관하거나 재가열하면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버섯은 조리 후 실온에 오래 두면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다시 증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균은 앞서 밥에서 설명드렸던 그 균과 동일합니다. 혈에 강한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버섯 요리를 다시 데울 때는 내부까지 완전히 뜨겁게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최소 74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경우에도 버섯 속까지 따뜻해지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고 데워야 합니다. 냄비에 다시 데울 때는 약불에서 골고루 저어가며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데우는 버섯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하기보다는 드실 만큼만 준비하시고 남은 버섯 요리는 최대한 빨리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하루 이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가능한 재가열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버섯은 우리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보관과 재가열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섯 요리도 충분히 뜨겁게 데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음식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뤄졌을 때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이 절대로 다시 데워 드시면 안 되는 밥, 닭고기, 그리고 푸른 잎채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반대로 꼭 다시 데워 드셔야 더 안전하고 건강한 감자 요리, 육류 기반의 탕과 찌개, 그리고 버섯 요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데워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닭고기, 푸른 잎채소는 재가열 시 식중독균이나 유해물질이 생길 위험이 높으니 되도록 새로 조리해서 드시고 남더라도 재가열은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감자 요리, 육류탕 찌개국, 그리고 버섯 요리는 충분히 뜨겁게 재가열해야만 잠재적인 식중독균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의 귀하고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의 큰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음식 보관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모든 나이의 최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